빵빵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마지막 날인데요. 다가오는 11월에는 조금 더 많은, 더 큰 풍성한 계좌 수익 얻고 싶은데 현재 죄송합니다. 증시 흐름. 네, 현재 네. 증시 흐름이 좀 혼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가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10월 내내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모처럼 만에 사실상 이제 낙폭 과대주들의 반란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은 이미 잠정 실적으로 나와 있던 얘기고 실질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HBM3E 관련해서 8단뿐만 아니라 12단도 양산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납품 중이다. 그리고 4분기부터 판매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정말 낙폭 과대 중에 낙폭 과대인 AD 테크놀로지가 거의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웬만한 종목들이 3분의 1 토막에서 거의 5분의 1 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와줬는데 반발 매수도 유입돼 주고 있고 로봇 섹터에선 또 로보로브라는 기업이 특별한 큰 호재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거의 20% 반등의 흐름 나와주면서 로봇 섹터에도 상승을 또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던 시장 대표 섹터들이 오랜만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래도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한 2%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또 이제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한 4%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모처럼 만에 또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11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흐름 잠시 짚어주셨고요. 이런 와중에도 저희 수익버스는 굉장히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LNF 태워주셨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수익까지 내고 3차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좀 3차를 터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9월부터 제가 LNF를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고 최근에도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LNF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10월 달에 시장 대비해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뭐냐 했을 때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바로 LNF가 아닌가. 특히 2차 전지 섹터의 충분한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LNF는 내일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해도 충격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3분기보다 4분기와 내년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간밤에 이제 뭐 슈마컴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AMD도 급락하면서 반도체의 전반적인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가 들어와 준다는 거는 약간 이제 바닥의 시그널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4분기와 또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NF가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 그대로 저는 12만 7천 원 그대로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에코프로모티 특히 뭐 LNF 같은 대표 종목들이 결국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특히 내년 상반기에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고 했을 때 더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는 그대로 10만 5천 원 보면서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과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LNF 버스 계속해서 타고 가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새로운 수익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는 어떤 색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버스는요. 좀 이제 길게 내다볼 수 있는 빨간 버스, 광역 버스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 장기 버스 탑승하도록 할게요. 마을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간밤에 이제 복합적인 악재들이 쏟아졌는데요. 악재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마을은요, 국채 금리 상승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일리알릴리 실적 악화 마을이 있고, 그리고 슈마컴 30% 이상의 급락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 마을로 떠나보는 것도 처음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사실 이 원전 계약이 이제 아예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일시적인 불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밤에 이제 국내 언론사들이 뭐 완전 중단된 것처럼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적으로 일시적인 보류고 또 이제 표준 절차에 따른 어떤 정상적인 진행 과정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오늘 같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싸게 원전 섹터를 들어가는 어떤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원전 마을을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접근하는 의미에서 원전 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처럼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진입할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몇 번 버스 타고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떠나볼 원전 버스는요. 바로 034, 02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34-020번 버스입니다.
버스 이름 공개해 주시죠. 바로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의 어떤 급등은 체코 원전 수주의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뉴스 K파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뉴스 K파워가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수혜주도 맞물리면서 거의 막 40에서 50% 상승 흐름이 나와졌는데, 기자재를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특히 뉴스 K파워가 루마니아의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사업이 지금 본 궤도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와주면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실적 성장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제 국내 언론사에서는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거의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졌는데, 사실은 일시 보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코 이제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 원전 계약 관련해서 일시 보류라고 발표를 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쟁사들 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또 그리고 프랑스 이제 전력공사에서 이제 어느 이의 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일시 보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봄의 그 협상 관련해서는, 한수원과 봄의 협상 관련해서는 완료할 계획이고, 또 그리고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산업통상부 체코 장관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경쟁사의 이의 제기로 인한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체코 총리 특사가 방한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최종 계약을 하는까지, 본계약까지 체결하는데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10월 달에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체코에 방문도 하게, 답방 차원의 방문도 있었던 만큼 결국 저는 원전 수주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에 오늘 조정은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빅테크 투자가 멈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올라갔던 거는 상승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이 다 반납한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잘 이용해서 원전 섹터 한번 진입하자는 의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와봤습니다. 네, 모멘텀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지금 탑승한다고 했을 때 목표 주가 어떻게 세울까요? 네, 뭐 현재가 조정 나와주고 있으니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1차 매수로 현재가에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2,8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7,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2,800원, 손절 라인은 17,600원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금 탑승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버스도 잇따라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는 어떤 색깔 버스죠? 네, 두 번째 버스는 빨간 버스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파란 버스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중기 버스, 파란 버스 탑승해 볼게요. 마을은 어떻게 준비돼 있죠? 오늘 이제 나폭 과대주의 어떤 이제 반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폭 과대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G 마을이 있고 게임 마을이 있고 2차전지 로봇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마을 앞서서 삼성전자와 로봇주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버스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힌트부터 주시죠. 반도체와 이제 로봇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버스를 끌고 왔고요. 네, 오늘 두 번째 버스는 09846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98460번 버스입니다. 버스 이름 공개해 주시죠. 바로 고용이라는 버스를 정말 오랜만에 한번 끌고 와 봤는데, 사실 고용 같은 경우는 뇌수술 로봇, 의료용 로봇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3D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반도체 섹터, 특히 HBM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하고 또 특히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고점 대비 웬만한 기업들이 반토막은 기본이고요.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많게는 거의 5분의 1 토막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실적으로 뭐 아마존, 또 최근에 뭐 메타 플랫폼도 실적 발표를 했고, 약간의 가이던스에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던 부분들은 AI 투자의 어떤 가속도가 붙는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AI 검사 장비를 더 공급하고 있는 고용이나 국내 HBM 관련 종목들은 사실상 좀 호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또 HBM3E 관련해서 실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확대한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또 내년 하반기에는 HBM4를 양산하고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AI의 어떤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지나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AI, 특히나 HBM, 반도체 검사 장비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3D 납 도포 검사 장비인 SPI와 그리고 3D 부품 실장 검사 장비인 AOI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고용이 3D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해서 줄곧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온디바이스 AI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직접적인 수혜주는 고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의료용 뇌수술 로봇 또 카이메로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세브란스 병원뿐만 아니라 한 국내 병원 의원에 한 300개를 또 공급한 이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내 안에 미국 FDA 승인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로봇과 반도체 납폭과대 섹터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데 그 교집합 요소가 있는 고용이라는 버스를 두 번째 버스로 끌고 갔습니다. 네, 낙폭 과대한 시점에서 반발 매수제 들어온 반도체 말안에서 오늘은 고영 올라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체크할까요? 네, 가격 전략은 뭐 충분히 많이 빠진 자리이다 보니까요. 현재가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2,3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 때는 9,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2,300원 체크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9,500원 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 지금 바로 함께 탑승하시길 바랄게요. 방송 이후에는 어디서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어김없이 장 끝나고 또 MBN 골드 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10월 달 시장은 고점 대비 한 8% 가까운 하락이 나왔지만 2차 전지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2차 전지 전략과 오늘 반도체 섹터 오랜만에 반발 매수 유입됐는데 그 반도체 섹터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딱 숨김없이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11월 풍성한 수익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